마리아는 2017년 미국 뉴저지주 한인회에서 열린 추석 큰 잔치 노래자랑에서 1위를 차지해 한국행 비행기표를 상으로 받으며 처음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버클리 음대 합격을 포기하고 트로트에 대한 열정으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홀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마리아가 최근 방송 활동을 잘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전 소속사인 좋은날엔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 관련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속사 대표는 마리아의 남자친구가 실제로 그녀의 매니저였다고 밝히면서 그녀가 그를 매니저로 채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본적인 매니저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매우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리아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그녀의 남자친구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애 도사에 나온 마리아는 연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녀가 한국에 와서 처음 사귀게 된 첫사랑은 춘천에 사는 남자였다고 해요. 1년 동안 만나고 헤어졌으며 현재의 매니저가 두 번째 남자친구라고 밝혔어요. 미국에서는 남자친구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면서 한국에서의 첫사랑은 춤추는 사람이었다고 말했죠. 마리아는 그와 헤어진 지 1년 반 정도 됐다고 전하며 그 남자가 3살 많은 오빠였고 춤도 잘 춰서 멋있었다며 1년을 사귀다가 장거리 연애가 어려워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엔 남자친구가 매일 춘천으로 나를 만나러 왔어요. 라며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네가 오면 안 되겠니? 라고 묻더라고요. 라며 옛날 일을 떠올렸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연애 경험이 부족해서 잘 몰랐는데 남자친구에게 맞추기만 하다가 결국 힘들어져 이별했다고 하더군요. 마리아는 전 남자친구에 대해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제가 잔소리를 해야 뭔가를 해주고 헤어지자고 말해야 그제서야 맞춰주더라고요. 그런 밀당이 계속되었죠. 신뢰가 생길 때쯤 되면 다시 게을러지곤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미국 여자들이 독립적이라 데이트 비용을 자신이 낼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마리아가 밥을 사달라고 하자 놀랐다고 하는데요. 또한 마리아는 제가 공황장애가 있어서 남자친구에게 나 좀 불안해 라고 이야기하면 그의 반응이 너무 냉정했어요. 공감하고 위로해 줘야 돼야 하는데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마리아는 중학생 때부터 공황장애를 겪어왔고 미국에서 왕따를 경험했으며 한국에 와서 가수를 준비하면서 다시 공황장애가 온 것 같다고 말해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한국에 온 이후로 오디션에 합격하지 못하고 일자리도 찾기 어려워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견뎌보자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와 결국 버텨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역술가는 마리아가 나이가 많은 남자와 더 잘 어울린다고 하며 부모님처럼 따뜻하게 사랑을 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잘 맞는다. 연애운이 오는 시기는 내년부터 3년 동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역술가의 말에 공감하며 저보다 어린 남자는 절대 만나지 않는다. 미국에서 온 문화인 것 같다. 어린 남자는 철이 없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국적은 상관없다고 말하는 그녀는 K-팝을 좋아하네 조에서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녀의 이상형은 가수 겸 배우인 채은우라고 합니다. 최근 활동이 뜸해서 잠적설이 돌았던 마리아가 새로운 소속사와 함께 활동을 재개한다고 하는데 한층 야윈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K-팝의 매력에 이끌려 미국을 떠나 한국에 온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스트롯2에 대학생으로 참가해 준결승까지 오른 마리아는 다음해 좋은날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습니다. 이후 그녀는 골 때리는 그녀들, 내 딸 하자, 대한 외국인 등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했으나 작년 2월 소속사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며 내용 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마리아가 소속사에 보낸 내용 증명에는 여러 이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회사가 그녀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마리아는 소속사 대표가 신원불상의 20대 남성 3명에게 자신의 집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래 알려주고 그들이 집에 들어와 청소를 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작년 2월 소속사 대표가 남자친구였던 매니저 S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기존 매니저를 해고한 후 소속사 다른 직원에게 동의 없이 자신의 집 주소와 연락처를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가 면직되고 후임자에게 업무가 인계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소속사의 입장은 다릅니다. 소속사는 A씨를 해고한 이유로 이전 매니저는 연예 매니지먼트 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마리아의 남자친구라고 밝히며 마리아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매니저 역할을 맡겼으나 기본적인 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역량 부족과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아티스트의 연예활동 지원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애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리아가 제기한 소속사의 책임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021년 8월쯤 소속사 대표가 편곡자와 전화 통화 중 4대의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속사 대표가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상의 없이 행사비를 낮춰 계약하여 다른 가수들보다 훨씬 적은 행사비를 받게 된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상처받은 어린 마리아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한국을 추천하고 싶지 않다고 할 만큼 충격을 받았고 준비 없이 한국에 와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이에 대해 전 소속사 좋은 날엔 엔터테인먼트 측은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사 측에서는 2021년 5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와이프 카드 쓰는 남자 촬영을 위해 마리아가 머물고 있던 집을 신속하게 청소하고 정리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SBS 골 때리는 그녀들을 통해 마리아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연결했고 마리아에게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청소 후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권유했으며 마리아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면서도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마리아 측은 계약 해지의 또 다른 이유로 모욕적인 표현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마리아와 편곡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표현이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도 편곡자로 올려달라고 요청하며 편곡자와 언쟁을 벌였고 이를 해결하려고 편곡자를 달래는 과정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리아의 행사 비용을 줄여 계약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염병 확산으로 공연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속사 대표는 친분을 통해서라도 마리아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은 비용일지라도 공연 계약을 성사시켜 마리아의 무대 경험을 쌓고 대중에게 더 많이 알려지도록 꾸준히 노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 연예계에 데뷔했지만 비자 문제로 미국을 오가야 하는 상황과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방송 출연이 어려워졌고 현재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화려한 춤이나 동작 없이도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감동을 주고 있었죠. 트로트라는 장르가 한국인에게 익숙한 것이라 하더라도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통할 테니까요. 마리아를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가 존재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미국인이지만 뭔가 한국적인 느낌이 나는 그녀가 주현미의 노래를 한국인의 감성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건 전생의 인연이 아니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할아버지가 6.25 전쟁에 참전했던 병사였다는 사실은 그 인연을 더욱 깊게 해줍니다. 마리아가 TV조선의 미스터 스누 투로스투에 처음 나왔을 때
금발의 미녀가 무슨 이유로 절절한 트로트를 부를까라는 선입견이 있었지만 방송을 통해 그러한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울면서 후회하네, 정말 좋았네, 목포행 완행열차 등 많은 국민 가요를 완벽히 소화해 최종 12위를 기록하며 경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장윤정은 그냥 잘한다며 마리아의 실력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마리아는 경연 내내 스스로를 자책하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이 모니터에 그대로 드러났고 한국인이 아니어서 몸짓이 어색할 때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며 경연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모든 결과에 마리아는 매우 만족하며 미스트롯2는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프로그램이에요.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특히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되었죠. 라고 기뻐했습니다. 당시 외국인 최초로 준결승에 진출하는 뛰어난 실력을 보였지만 아쉽게도 최종 12위에 머무르며 결승 진출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준결승에서 마리아는 목포행 완행열차를 열정적으로 불렀고 조영수 작곡가는 예전에는 기교가 단순했지만 지금은 각 소절에 맞는 기교를 잘 구사하더라. 진성에서 두성으로 넘어갈 때도 자연스럽더라. 다음 무대가 기대된다 라고 호평했습니다. 장윤정은 마리아의 인생곡 목포행 완행열차가 완성됐고 엔딩을 너무 아름답게 처리해서 좋았다 고 심사평을 전했습니다. 현재 방송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마리아는 트로트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정통 트로트를 하고 싶어 여러 작곡가에게 곡을 받아 준비 중이에요. 빠르게 내놓기보다는 완벽하게 앨범을 완성하고 싶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주현미 선생님의 팬이라 함께 작업해보고 싶다는 팬심도 드러냈는데요. K-팝을 좋아하고 순두부찌개 같은 한식이 입맛에 잘 맞아 한국을 좋아한다고 밝힌 마리아는 미국에서 가수 활동을 고려해 본 적은 없고 한국에서의 활동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트로트 가수들이 참여하는 행사 무대가 너무 재미있어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고 합니다. 마리아의 남자친구는 놀랍게도 매니저였으며 그녀가 소속사를 옮긴 후에도 여전히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음악을 지으려 신의 음악을 통해 전에서나 자시장에 지낸 전 세계의 트로트를 알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고 앞으로는 영어로 트로트를 불러 외국인들도 많이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열정과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목표를 이루고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